그토록 반대하던 사드 빼내버렸다. 무개념 이재명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이란 사태가 벌어졌는데 한국군하고 미군이 그 매년 정례적으로 하던 훈련이 있죠. 프리덤 실드 훈련인데 이 프리덤 그러니까 자유의 방패 그 훈련이 한미연합 훈련이 연례적으로 열리죠. 이게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여정이 맹비난을 했습니다. 아주 협박을 했는데 또 다시 한국을 향해서 적대 세력들의 군사력 시위 노름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의 문전에서 가장 적대적인 실체들이 야합하여 벌리는 고강도의 대규모 전쟁 실동 연습이다.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모든 가용한 특수수단들을 포함한 파괴적인 힘의 장전으로 그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를 하겠다. 맞대응 성격이나 비례성이 아닌 비상히 압도적이고 선제적인 초강력 공세를 취하겠다. 자, 이건 이제 전문가들이 이 말의 뜻을 사실상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인데, 이란 사태로 인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위협적인 요소들이 발생을 할 우려가 있죠. 만약에 김정은이 좀 가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부분적인 도발을 한다든가 본인에게도 지금 트럼프의 위협이 가고 있으니까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위험이 바로 주한미군 전략자산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전략자산이 빠져나가는데 이재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또 내놨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을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죠. 조선일보 기사 보시면은 이란 전쟁에 이틀 만에 8조 원을 쓴 미국 주한미군 사드도 중동으로 빼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이 주한미군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죠. 전력 일부를 중동으로 옮기고 있다. 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미군이 대이란 공습 초기 이틀 동안 56억 달러어치 탄약을 56억 달러면 8조 2,600억 원이네요. 그 탄약을 쏟아 부었는데 그러면서 첨단 무기를 빠르게 소진을 해버렸다. 이 첨단 무기 재고가 바닥을 보니까 미군은 해외에 주둔한 미군 기지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인도 태평양 일대 미군의 방공 자산을 재배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란이 드론하고 탄도미사일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도 다른 지역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 자,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해서 아주 고도상이 아주 높은 곳에서 상대방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패트리엇은 이 중고도 아니면 저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비해서 설치해 놓은 핵심적인 이 방공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빼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배치해 놨던 거를 워낙 대이란 공습 초기에 빠르게 무기를 소진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빼내가고 있다. 미군의 이런 조치가 중동 내 당장 무기 부족 때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란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대비한 예방적 차원일 수도 있다. 장기화에 대비해서 다 빼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도 태평양 일대 미군의 방공 자산이 반출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에 안보 공백이 생기죠. 우리나라도 안보 공백이 생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들이 나갔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 전에 지금 지상군도 나갈지 모릅니다. 지금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란이 전쟁 끝나는 건 우리가 알아서 우리 마음이지 이렇게 하고 또 확전을 시도를 하면은 지상군이 나가게 되면은 주한미군에 또 빼나갈 수가 있죠. 주한미군은.
근데 지난번에 2004년에 이라크 전쟁 때 주한미군 2사단의 한 여단 병력 3,800명이 이라크로 파병이 됐는데 안 돌아왔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다른 곳에 배치를 했죠. 그래서 자연 감축이 돼버리는 주한미군이.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우려까지 생기는 거죠. 일개 여단이 빠져나가면은 거기에 장갑차하고 탱크하고 다 같이 빠져나갔는데 거기 안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게 그 첨단 그 방공망, 사드하고 패트리엇이 빠져나가는데 이게 당장 안보에 구멍이, 방공망에 구멍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 상당히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는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좌파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무슨 어떤 괴담 같은 것도 전자파 이렇게 해서 괴담도 막 퍼뜨리면서 그 소동을 일으켰던 그 사드입니다. 그 사드는 다 아시겠지만은 박근혜 정부 때 성주에 포대 배치를 발표하고 나서 좌파에서 한국하고 미국이 북한 핵 위협을 내세워서 사드 배치를 강행을 했는데 이거는 주한 미군 방어용이다. 그러니까 한국민을 방어하는 게 아니고 주한 미군만 방어하는 거다. 그리고 또 중국을 겨냥한 거다. 중국이 그런 입장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사드 3불 입장에서 또 논란을 나왔죠. 사드를 초과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에 불참하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걸 저자세로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 논란을 일으켰던 그 사드인데 사드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재명이 일단 이 사드와 이 패트리어트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방공무기 일부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도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얼마나 강력하게 정말 반대 의견을 냈는지 설명을 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하고 정말 협상을 해서 한국에 있는 방어 체계를 가져가면은 위험하다 이런 식의 설득을 하고 해서 그걸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그 전에 미군에 대해서 점령군이다,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 또 맹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했던 건 물론이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재명 정부에서 이 중요한 주한미군의 자산이 빠져가는 데 대해서 제대로 협의를 하고 했을까 상당히 의문을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인식에 참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제 전략에 장애가 생기거나 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근데 군사 전문가들의 말은 다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한미 전체작전권이 미군 쪽에 있고 미군의 여러 가지 전략 자산이 지금 북한으로부터 방어를 하는 그 핵심인데 그 핵심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재명이 어떤 근거로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지 상당히 좀 안이한 인식이 아닌가는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또 미군이 지금 28,500명 정도인데 한 4,500명을 다른 데로 뺀다 이런 기사들도 나왔었죠. 이 상황에서 주한미군 전략자산이 빠져나가고 지상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국군 통수권자라는 사람이 정말 아니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재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지만 특히 안보 문제는 정말 불안하기까지 한데 지금 이란 사태까지 터졌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